영성이 그 강한 나라라고 평소에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전통도 깊고 음. 그래서 한국의 종교 전문 기자로서의 언급을 하셨는데 그 대목도 좀 많이 다가와요. 네. 특히 여기는 뭐 유교부터 시작해서 유교가 종교는 아니지만 예, 그 강연도 그 대목을 언급한 대목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예, 굉장히 한국의 종교 상황은 아주 이제 종교 전문 기자로서는 굉장히 럭키한 거죠. 그렇죠. 기사거리도 많고. 굉장히 그리고 어. 이제 종교라는 게 한국에서는 그 다른 것하고 전혀 이제 분리되지 않는 정치 경제하고 모든 분리되지 않는 아주 밀착되어 있는 예를 들면 뭐 3.1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종교. 무슨 정치인 민족 대표 정치인 대표가 아니고 종교인 33인 모임이거든요. 3.1운동대도 그런 식으로 우리 민족사에서 다 이제 종교인들이 주로 이제 그런 민족사의 분기점마다 종교인들이 역할을 했고 또 굉장히 독특한 점이 뭐 가톨릭이다 그러면은 뭐 유럽이다 그러면 2000년 동안 그냥 가톨릭이고 그냥 동남아시아는 뭐 불교다 그러면 2000년 넘게 그냥 불교일 뿐이고 그러면은 중동에서는 뭐 마호멧이 출현한 뭐 7, 8세기부터 8세기부터 그냥 뭐 1400년 동안 그냥 무슬림일 뿐이고 그런데 우리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주류 종교가 100%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고조선 때 뭐 선도와 무교가 지배했다면은 통일신라 시대하고 고려 시대에는 국교가 불교고 불교가 불교였음에도 딱 이성계 조선이 이제 들어서면서 불교는 다 변방으로 쫓겨나고 국교가 유교고 왕부터 동네 향방까지가 다 유교 다 차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는 또 이제 민족 종교가 뭐 천도교, 증산교, 오물교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뭐 개신교, 카톨릭이 등장해서 거의 뭐 개신교, 카톨릭이 어떤 이제 주류 종교처럼 이렇게 기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류 종교가 이런 식으로 100% 확 바뀌는 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이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어떤 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의 어떤 문화를 예전에 이제 고조선의 어떤 풍류도라 그러잖아요. 어떤 바람개비가 도는 것을 항상 산태극이 도는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어떤 무교적인 것과 불교적인 무교적인 음주 가물을 즐기던 아주 동적인 무교적인 구판을 벌이는 무교적인 것과 불교적인 아주 동적인 것과 유교적인 굉장히 하이라키적인 것과 권위적인 것과 이런 그 이후에 기독교적인 또 어떤 그 동적인 게 이런 식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요즘에 유행하는 융복합식으로 어떤 종교 사상에도 어떤 휘몰아치는 바람 같은 그러면서 하나로 고여있지 않고 정체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휘몰아친다는 것은 그 뭐 태평양에서 난류와 한류가 만났을 때 명태가 가장 많이 잡히듯이 어떤 또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지점에 물고기가 가장 많듯이 어떤 식으로 한 종교 사상만이 계속 고여 있으면 새로운 것이 창조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문명과 문명, 종교가 만나면서 새로운 것이 창조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우리 자신을 모를 뿐이지 종교적으로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고 이런 것은 새롭게 조명돼야 될 부분이고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뭐 유럽에서 어떤 대단한 영성가들 많이 이렇게 계속 우리가 그걸 존중하고 많이 배우는데 실은 한국에 더군다나 이제 어두운 시대를 예를 들면 구한말이라든가 지금 더군다나 일제 시절이 어두울 때는 내면적으로 무의식에서 더 깊숙이 심층으로 들어가거든요. 더 고민이 많아지고 고뇌가 많아지고 철학적인 전부 다 철학자가 되기 때문에 외적인 고가 깊어지면은 그럴 때 한국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대단한 영성과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것은 앞으로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이제 주목받을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한류라든가 이런 전 세계에서 이런 것도 한국의 어떤 깊숙한 무의식과 종교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게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그 더 이 부분은 정말 뭐 몇 시간이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 뭐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목소리들도 많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앞으로 미래는 굉장히 그 정신적인 이런 내공이나 특히 아까 고난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희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조 기자와 그런 이야기들을 더 나눌 수 있으면 저는 그래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앞으로 뭐 선진 어떤 정신이랄까 또 이런 융복합 시대에 그 바탕에 종교적인 여러 뿌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100% 정말 다가옵니다. 더 나중에 얘기를 듣고 싶고요. 그 본인이 좀 조직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조직의 수장이 아니 저는 이제 전혀 그런 쪽에 머리가 안 돼요? 머리가 그런 쪽으로 굴러가지가 않고 어떻게 하면 쓰나 이렇게 그렇죠. 되나요? 이제 제가 조금 성향이 약간 개인적인 좀 성향이 강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이제 그것을 구하는 방식도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구하기보다는 저 혼자 바나나 메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순례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내면을 탐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어떤 조직의 어떤 틀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격 같으면은 조금 이제 그런 성격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성격이 좀 그런 좀 자유로운 영혼이죠. 다른 사람도 그러더라고. 너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이 영성이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역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위험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은 정신적으로 다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쉽게 어떤 것들을 붙잡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더 집착해버리고 그래서 뭔가를 참 이게 옥석을 구분해서 소개한다는 게 더 좀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어떻게 굉장한 전문가라고 할 때 그런 그 종교인들을 인터뷰하면서의 어떤 그 뭐 옥석을 구분한다 뭐 이런 고민들은 어떻게 해결해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종교는 사람의 어떤 의식과 무의식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을 조종해서 자기의 노예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 저도 항상 이제 그 점을 이제 유념하죠. 유념을 하고 많이 지켜보고 많이 이제 관찰하고 이제 그러면서 인터뷰도 이제 대상하는 선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미리 다 100%그 사람을 체험하고 인터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신문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이기도 한데 어떤 이미 난 사람이 아니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신문이나 이런 데 근거가 없이 새로운 사람을 인터뷰하다 보면 나중에 하고 나서는 이게 좀 아닌가 느낌이 드는 경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제 신문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진 지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써내는 경우도 가끔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100% 조영 기자가 썼다 그래서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점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어떤 그 조직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출발은 그 창시자는 선하지만은 조직의 논리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게 어떻게 꽁꽁 묶어놓고 수화로 만들고 그런 조직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내 자신이 행복해서 하기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예가 되기 위해서 그런 점을 굉장히 유념하고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뭐 허황된 것을 찾기보다는 자기를 직면함으로써 자기 의지대로 자기 삶을 개척해 간다는 거. 그렇지만은 인간은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역시 약한 존재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가 구원이 필요하다면 기도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외적인 것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자기 어떤 주체성을 상실해버린다든가 그래서 남이 원하는 대로 그냥 콧대를 끼워가지고 끌려가는 대로 다 끌려간다 뭐 사이비 종교고 뭐고 이런 식으로 달콤한 말에 현혹돼가지고 전부 다 자기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삶은 다 잃어버린 채 완전히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든가 그런 것이 제일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도 그러고 모든 게 물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국가고 사회고 가족을 위해서 자기도 헌신하고 노력을 할 때는 하지만 종교에 대해서도 뭔가 어느 정도 일정한 헌신을 할 때는 하는 게 필요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완벽히 노예 상태가 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개별 종교의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자기의 문제, 자기 책임 되게 중요한 문제 같고
또 사실 뭐 아까 옥석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건 사실 저에 대한 또 질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거 뭐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하고 있나? 뭐 이런 질문들. 근데 우리 조영 기자가 이런 국민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진지하게 일관되게 그런 걸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질감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많은 그 수행자들, 많은 이제 종교인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아, 좀 뭐 공통적인 어떤 아까 이제 결국 종교는 하나의 뿌리고 그 기본적으로 사랑과 자비라는 건 뭐 너무 100% 동일하지만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기자를 저는 뭐 어떤 수행자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겉에 무슨 명함에 뭐 이 사람이 가진 권력이나 이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내면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많은 것들이 보이고 또 그런 것에서 제가 좀 초연해진다. 어떤 세속적인 남들이 얘기하는 잣대나 평가에. 그래서 나만의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데 굉장히 기자의 일이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종교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남들이 막 훌륭하다. 뭐 대단하다.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뭐 어떻다던가 뭐 이런 경험들 속에서 아, 진정한 종교인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더라. 이런 게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 겉모습이잖아요, 거의. 겉모습이고, 또 우리의 의식 세계나 무의식 세계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다 양파 껍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본능에 의해서 충실한 거의 단순한 사고 구조를 가졌지만은 인간은 굉장히 그런 다층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안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 사람을 온전히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내 자신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이제 선인지 악인인지 그건 더군다나 분간할 수 없고 오직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느 정도 이제 근거가 될 뿐이죠.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계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떨치지 못하는 게 대부분 거의 명예욕이 가장 커요. 종교인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하수들은 물질욕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힌 종교들도 있지만은 이제 상수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것 같지 존경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명예욕은 굉장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명예욕이 나쁜 건가요? 아니 완전히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도 이제 욕망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분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어떤 지혜가 발현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도에 상응하는 뭐 명예가 따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명예를 얻기 남들에게 위한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이제 기자로서 이제 경계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의 저는 뭐 제도권 종교가 굉장히 지금 많이 비판을 받고 있고 위기라고는 하지만 뭐 불가에서도 지금 뭐 그런 산중에서 그 꼿꼿하게 공부하시는 그 힘들 스님들의 수행자들의 힘 또 정말 요즘은 수행 공간도 굉장히 많고 그런 힘들이 한국의 어떤 정신적인 아까 영성의 토대가 됐다라는 측면도 많이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 주변국에 봤을 때 하여튼 너무나 이제 밤톨만큼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먹히지도 않고 어떤 한국인으로서 어떤 주체성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그 보존돼 왔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독특한 민족성이면 틀림이 없고 거기에는 어떤 정신적인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게 이제 종교성이고 영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다른 나라들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에 일본 같은 데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야, 일본 가보면은 무슨 막 일본인들은 동아리 모임, 공부 모임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자기 나라도 아닌데 막 태계 이황 동사무소에도 그런 모임이 있고 막 놀랍더라.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놀랍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그런 면이 있으면 뭐 존중스럽긴 하지만은 한국은 더 옛날부터 놀라운 측면이에요. 공부하면 한국인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공부하면은 지금이야 이제 서울 집중이 모든 게 이제 수도권 집중이지만은 서울 집중이 아니고 예전 뭐 조선시대만 해도 동네 방네 어떤 이런 데서 다 고차원적인 사서삼경 주역까지 이렇게 무슨 공부하지 않는 시골 구석 산골 구석이 없거든요. 그런 나라는 전 세계.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무식한 사람이 더 많다면 한국에서는 함부로 시골 총구석이라 해서 함부로 그 자기 유식을 자랑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어떤 나라 전체가
굉장히 그런데 지금도 시골 구석이나 어디에서도 희한하게 막 주역이나 이런 걸 굉장히 그 제가 봤을 때는 명문대 교수들보다도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그냥 평가를 못 받았을 뿐이지 굉장히 내적으로 수양이 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게 한국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랜 분야를 두텁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밑바닥까지 더 심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더 드는데 시간이 조금 이제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후배들한테 예를 들면 뭐 이제 기자라는 직업을 시작하면 어떤 자기 전문성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들 이제 원을 세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 전문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기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간혹 그 이메일로 전문 기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이제 그런 그 질문을 가끔 받기도 하는데 이제 충분히 이제 답변을 못 해주기도 하는데 실은 이제 뭐 강력한 바람이 첫 번째 자기 의지가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기자가 먼저 돼야 되고 기자가 먼저 돼야 된다. 그렇지. 전문 기자가 되기 전에 기자 정신부터 있어야죠. 기자가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자의 기본기를 갖춘 이후에 자기의 지금은 이제 전문가 시대니까 기자도 어떤 전문성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그래야 자기가 좋아해야 훨씬 더 열정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취재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머리 좋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따른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못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 좋아서 하는 사람. 지 좋아서 하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내 돈 내고 막 일주일씩 10일씩 가서 지 좋아서 지 돈 내고 미쳐서 날샘 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뭐 하는 사람이 저를 따라올 수는 없거든요. 내가 내 좋아서 미쳐서 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그것을 글을 쓰기 때문에 독자들도 그것을 눈치를 챈 거죠. 이게 뭔가 그 안에 어떤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강력한 욕구가. 그러니까 전문 기자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강력히 원하는 것을 했을 때 훨씬 더 남들보다 더 깊어지는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앞서도 조금 얘기했지만 조현 기자의 지금의 동료 그리고 조현 기자가 이렇게 후배들한테 또 존경받고 또 저도 굉장히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이런 것이 무엇일까 보면 결국 이 삶과 일을 하나로 합쳤다는 거 그게 굉장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질문들이 있었고 남의 글을 남의 생각을 그냥 단순히 받아 적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충분히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뭐 다른 성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치열한 어떤 삶의 고민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조현 기자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수많은 종교인들을 만나다 보면 그 자기 정신이 좀 강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영적인 순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순례만 하다 보면 정작 자기는 나는 뭐지? 뭐 이런 느낌도 들 것 같은데 어때요? 이제 물론 자기 중심은 필요하지만은 저는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수행 수도 심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도 그러고 사람을 인터뷰할 때도 저는 이제 물론 인터뷰도 미리 준비도 좀 철저히 하는 편이지만은 할 때는 저는 일단 만약에 같은 어떤 사람을 인터뷰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30명의 기자가 그 사람을 시차를 두고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은 30명의 기자 중에서 가장 나는 그 사람의 팬이 되어서 하겠다. 그 사람하고 정신적인 완전 일체가 돼서 한번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서 같이 해보겠다. 평가는 나중에 하겠다. 평가는. 일차적으로는 인터뷰 대상자와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전혀 미리서 어떤 의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당연히 이제 궁금한 것은 100% 물어보지만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의 한계는 이걸 거야. 이렇게 미리서 정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굉장히 천하의 최고의 고수인 것처럼 당연히 그걸 전제를 하고 다 그것을 이제 충분히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평가는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서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 보면은 이제 세상에 참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 그리고 세상에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정말 그 삶에서 그도 치열하게 다 살아서 뭐 그 사람이 모든 뭐 100% 모든 게 완벽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은 좀 허약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강점이 있기도 하는데 그 부분의 강점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최대한 이제 강점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사람에게 배우는 즐거움, 그 굉장히 또 사람을 알아가는 또 즐거움 재밌잖아요. 그게 기자가 갖는 최고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저는 특히 영적인 이런 정신적인 분야라서 이렇게 뭐 조금 마음이 약하거나 정신력이 좀 이렇게 줏대가 없는 사람들은 좀 휘둘릴 수도 있잖아요. 특히 종교인들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도 만나면은.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배우고 그렇죠. 듣는 자세로 완전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또 배우게 생기고 그렇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인터뷰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당해본 적? 뭐 많지는 않죠. 가끔 하지만 어떤 개인적인 것을 얘기할 기회는 네. 많지는 않죠. 30년 전부터 동료 기자로서 같이 또 뿔뿔 밑바닥 기던 기자하고 얘기하니까 편하게 잘했습니다. 끝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어땠어요? 네. 기자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뭐 하나 급변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어떤 한국의 저는 이제 종교 기자다 보니까 한국의 사람들이 한국의 어떤 종교성, 영성, 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내적인 것을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보면 상상 이외로 굉장히 우리가 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양한 종교 사상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 더군다나 뭐 북한 공산과 자유대한 어떤 자본주의가 가장 마지막에 붙는 곳도 이곳이고 한반도고 그러니까 이곳은 모든 것의 어떤 최정점의 마지막에 어떤 곳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다른 것이 부딪혔을 때 훨씬 창조력이 발현되고 이것이 어떤 그 핵폭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적으로 굉장히 큰 엄청난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그러니까 폭파시키는 것도 우리 기자들의 몫이니까 기자들이 그런 점을 굉장히 좀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대단한 이런 것들을 파워를 제대로 발현시키는데 한국 기자들이 좀 기능을 대체할 바를 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막 너무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거는 정말 기자적인 수준의 기자의 낮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팁이라 그럴까 뭐 이런 데서 갑자기 떠올라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기자 이전에 많은 이제 영성에 고민을 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상황이 너무 뭐 정말 막 죽고 싶다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 같으면 성경과 뭐 말씀과 뭐 종교인이라고 하는 말씀들은 또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 됐다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아닌 종교 기자가 생각하는 어떤 조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평소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종교인이 주변에 있다면은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고 종교인만 종교인이 아니고 진정한 종교인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구 중에서 정말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저는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제일 말이 잘 통하는 사람 그렇죠. 그들하고 이제 고민을 나눠도 아주 좋은 것이고 저 같은 방식은 가장 쉽고도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자기 고민을 다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두뇌를 굴리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게 그 흙탕물에서 밑에 그 뭔가가 보이지가 않아요. 밑에 어떤 그 병이 깨진 유리 조각이 있는지 못이 있는지 이게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근데 물이 맑아야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떠오르는 것들은 엄청 너무 많이 그 부유해서 무의식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개처럼 그 흙탕물처럼 뒤섞여 가지고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데 그것을 가려내려면은 아주 고등한 명상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이걸 써보면 돼요. 하나하나씩 써보면은 그것이 좀 더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면은 그 중에서 처음에는 100가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일테면 100가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뭐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거, 누구한테 꾸중들 듣는 거, 뭐 이제 불안하게 하는 거 100가지 쭉 세심하게 써보면 매일? 쓰다 보면 이제 그 가장 자기가 고민이 될 때 쓰다 보면은 더 이제 더 깊숙이 세심한 자기가 보지 못한 것까지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채로 거르는 것처럼 좀 명료하게 몇 가지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물이 그 흙탕물이 좀 제거된 상태 그래야만이 자기 발 밑에 뭐가 있는지 자기에게는 뭔가 가장 핵심적인 코어 어떤 나를 불안하게 하는 핵심 코어는 한 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또 자기를 두렵게 하는 것도 핵심적인 한 가지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핵심 코어를 발견하는 게 핵심 감정을 발견하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거기서 무슨 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어디 가서 뭐 30일 수련하는 것보다도 가장 쉽게 해보면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그것과 직면하는 게 좋아요. 그걸 알면은 벌써 아는 순간 90%는 많이 해결하게 돼요. 모를 때 막연할 때 한 것이지 불안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종이 호랑이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꿈도 아무것도 실은 두려울 게 없는 것인데 꿈에 가위 눌리면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불안해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것이 정작 실체가 드러나면은 이게 뭐 종이 호랑이였네?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종이 호랑이를 왜 내가 물릴까봐 이렇게 두려워했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굉장히 글을 못 읽는 문맹자가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써보라. 써서 점차 그것을 채로 걸러내듯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불안이든지 두려움이든지 뭐든지 인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러면 관계에서 어떤 사람하고의 자기가 가장 걸려있다면 그 사람하고 관계에 대해서 우리 둘 사이에 뭔가 문제를 100가지로 쭉 써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썼을 때 훨씬 더 쉽게 문제의 핵심을 간파할 수가 있고 알았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아유,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고 또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을 잘 쓰는 것은 이제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해 저는 이제 부끄럽지만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화나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글재주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얘기하면 좀 화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실은 제가 생각해도 저는 글재주가 없거든요. 거기에 글을 쓰는 데는 치열하게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치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재주나 테크닉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저는 그런 제가 이제 초짜 기자 때 동료 기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깨졌는데 제가 제대로 교육 과정을 제대로 못 밟았잖아요. 제대로 배운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초짜 기자 때 그 한계가 많이 드러나더라고. 야 선배들한테 야 너는 어디서 배웠어? 너 뒷물로 들어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수로가 안 된다. 그렇죠. 실제 이게 정규 학교 과정을 잘못 봤다 보니까. 근데 조금 이렇게 더 깊숙이 쓰는 것은 글 재주가 아니고 테크닉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내가 많이 고뇌했고 사유했기 때문에 그런 건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유에서 나오는 것이지 테크닉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질 때는 남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써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런 에피소드 없어요? 뭐 밤새 습작을 했다거나 저는 진짜 남의 기사를 정말 베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껴서 습작 연습. 그러니까 기사 초짜 때는 선배들한테 그런 훈련을 받잖아요. 특히 선배들한테 이제 니는 남이 10번 쓸 때 니는 100번 써야 돼 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깨졌죠. 처음에 이제 제대로 그걸 기초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사실 기자적 우리가 받았던 뭐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너무 힘든 시절이었지만 사실 우리는 그때 받았던 그 도제식 글쓰기 교육은 어느 현장에서도 받을 수 없었던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때는 원고지에 원고지에다가 하여튼 그때는 하여튼
그 노트북으로 고치면은 그 정도까지 쪽팔리진 않을 텐데 원고지랑 함께 줄 쫙 끄져가지고 쫙 해서 쓰레기통에 확 던지잖아 선배들이. 그랬을 때 그 더 얘기하면 라떼는 그랬다. 여기서 끝낸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그 풍요롭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운 시간이었는데요. 그 평소에 또 존경하고 같이 기자로서 같은 한 길을 걸어온 그 동료 기자, 또 올해 이렇게 자기 한 길에 치열한 고민을 했던 또 기자 동료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저도 너무 행복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조영 기자는 행복한 기자구나. 앞으로 뭘 할 거죠? 계획이? 은퇴가 멀지 않았어요? 예. 뭐 은퇴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좀 텃밭을 가꾸면서 땀을 흘리고 나서 맞아요. 샤워를 쫙 하고 네, 나서 우리 너무 한숨 몸을 안 낮잠 썼어요. 낮잠 자고 나서 글을 쓰는 거. 글을 쓰고 또 명상을 하고.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다. 부럽습니다. 또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